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곧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로하씨 추석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은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기도 꺼려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디 이런 날이 빨리 지나고 옛날처럼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모여서 335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상담을 하면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본인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다면 뭐 저와 같은 이런 상담자한테 연락을 해서 상담할 일이 상당히 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팔자를 이제 실패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 영상을 보고 있고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생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절대 이걸 잊지 마시고요. 이제 생존자에서 앞으로 더욱더 밝은 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성공자가 되실 것을 제가 진심으로 좀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돼지띠에는 1995년 을해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47년 정해생, 그 다음에 1959년 기해생, 그 다음에 1971년 신해생, 그 다음에 1983년 개해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을해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돼지띠가 이렇게 내년 신축년을 보게 되면 일단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해가 축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방위로 보면 원래 그 겨울에 해당하는 방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해, 그 다음에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고 뭐냐면 이제 북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흔한 말로 이제 겨울을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축을 보게 되면 지금 해와 축이 있는 것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가 하나 비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와 축이 만나면 중간에 이렇게 자를 이렇게 끼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공엽이라고 합니다. 공엽. 명리학 용어로.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운세를 보는데 이렇게 뭐 공엽이니 이런 뭐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보시면 그래도 뭔가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한두 가지 알아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말만 어렵지 별거 아니니까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와 축이 모이면 중간에 이렇게 자를 끼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없는 글자가 마치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거, 이런 것을 공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자가 이렇게 마치 하나 생기는 것처럼, 없는 글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운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어있는 글자라고 해서 허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허자. 그래서 을해생이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와 축이 만났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자라는 글자를 마치 있는 것처럼 기운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뭐냐면 이 을해생이 볼 때, 을이라는 기운이 볼 때는 이 자가 바로 천을귀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축년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신축년이 옴으로써 이 자라고 하는 을해생한테는 천을귀인이 덩달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천을귀인은 아닐지라도 중간에 자라는 글자들이 다 한마디로 없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위력을 발휘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을해생 같은 경우에는 자를 보니까 천을귀인이 돼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돕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본인을 돕는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좋고요. 다만 이렇게 해와 자와 축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쪽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고, 이런 글자들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수라는 기운, 즉 뭐냐면 겨울이 굉장히 왕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팔자에 수가 너무 왕성해서, 이미 자신의 사주팔자가 이미 수가 왕성해서 그런 것을 약간 꺼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와 축이 모이면 이렇게 한마디로 수의 방위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일단 안 좋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사주팔자에 수를 필요로 했고 수가 굉장히 약했고 본인의 사주가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화와 토가 강해서 굉장히 건조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가 축을 봄으로써 자를 협해서 이렇게 수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듯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일단 공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을의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를 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천을기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오행으로. 금이 되고 을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글자는 곧 뭐냐면 관이 됩니다. 관. 본인의 관직 같은 글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 을이 볼 때는 한마디로 재물의 시공간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을의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본인의 천을기인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관과 재, 즉 재관을 같이 얻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을의생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내년에 이제 1995년 27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 27세가 되는 이 청년이 혹여라도 이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축년에 한마디로 재관을 얻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관직을 얻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더 본인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일단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와 같이 천을기인이라는 본인을 돕는 환경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좀 더 일단 유리한 구조로 일단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을의생 같은 경우에는 요 을 밑에 있는 이 해라는 글자, 이 해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을이 볼 때는 이게 인이 됩니다. 인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면은 본인이 공부하고 익히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을의생 같은 경우에는 연이라고 하는 큰 시공간에 이렇게 학문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회를 진출할 때 이런 학문적인 태도, 학문적인 노하우, 그 다음에 본인이 남들과 비교되는 기본적인 지식적인 측면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신이라는 금이 와서 본인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데 금은 을을 극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극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학문적인 태도가 잘 되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을 바로 극하지 않고요.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어떤 학문적인 태도를 잘 습득하고 있다면 이렇게 신축년에 관과 재가 올 때 그것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남아있는 기간 동안 1995년 을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하시면 뭐 취업이라던가 이런 쪽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근데 1947년 내년에 이제 75세가 되는 정혜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정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이라는 글자의 귀인, 한마디로 병과 정은 천을귀인을 유와 즉 닭과 해, 돼지로 삼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정생이 해를 이렇게 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즉 귀인을 방석처럼 이렇게 깔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정혜생이 다른 연도보다는 좀 더 일단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축년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 정이라는 글자는 화가 됩니다. 즉 뭐냐면 화가 이렇게 금을 극해서 이것을 곧 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내년에 1947년 75세의 어르신께서 여전히 사회활동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단 기회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벌어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재물이 들어올 때는 즉 정이라는 것은 제가 록이라고 해서 이걸 록이라고 합니다. 이걸 록이라고 하는데 록이라고 해서 이것은 곧 의식을 주관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의식을 주관하는 글자가 재물을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본인의 의식 자체가 좀 풍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혜생이 내년 신축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식은 좀 충분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고요. 자, 근데 다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와 축이 만나면 그 안에 이렇게 자가 있어서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이라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신체로 보면 심장, 하트, 심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47년 내년에 이제 75세가 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혹여라도 평소에 뭐 혈압이 좀 있다던가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심혈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혹여라도 혈관성 치매가 의심되는 약간의 그 경증 치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년에 더욱더 좀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이 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심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심혈관 계열, 그 다음에 약간의 그 혈관성 치매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셔가지고 좀 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치매 같은 것도 예방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향상시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니까 부디 미리미리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좀 대비하셔가지고 혹여라도 내년에 혈압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959년 63세 기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단 나쁘지 않은데 제가 아까 을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이제 이 자라는 글자를 보면 천을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회생 같은 경우는 돼지띠가 소를 봐서 중간에 이렇게 쥐라는 글자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 이 쥐라는 글자가 이 기라는 이 기가 볼 때도 바로 이 귀인이 됩니다. 천을기인이. 더군다나 이 천을기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글자가 바로 신축년이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기가 볼 때는 이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마디로 먹거리를 주관하는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렇게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강해지면 이게 이제 수가 굉장히 왕성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 기일간이 볼 때는 이 수라는 것은 다시 또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 기토일간이 한마디로 이 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본인이 돈을 벌기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자축이 이렇게 무리짓게 되면 재물이 왕성해지고 더군다나 이 자라고 하는 기가 볼 때는 귀인을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59년 내년 63세가 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여전히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기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축에도 이렇게 기라는 글자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걸 지장간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가 이렇게 축을 보게 되면 마치 본인의 활동 그 환경을 얻는 것과 일단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귀인을 대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재물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귀인 자체가 본인한테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1959년 63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잘 도모하시고 내년에 올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힘드셨을 테지만 올해 이제 좀 더 점검하시고 내년에 어떤 반전의 기회를 삼으시면은 준비가 제일 잘 됐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잘 됐다면 내년에 좀 더 귀인을 대동해서 본인이 돈을 버는 환경이 좀 더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토라는 글자가 비록 이 축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가 굉장히 강화되면 이 토가 약간 위축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토라고 하는 것은 비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기 계통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주의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1년 51세 그 신혜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과 신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 신과 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곧 병이라고 하는 글자를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병이라는 글자는 곧 뭐냐면 이 신이 볼 때는 곧 한마디로 그 관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명예와 어떤 직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혜생 같은 경우에 신축년이 됐을 때 본인한테 좀 더 명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일단 강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신의 글자,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1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 겹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혹시라도 1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신이라는 글자가 식신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사업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신혜생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신이 해를 밑에 이렇게 깔고 있게 되면 이건 이제 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수가 됩니다. 지금 뭐냐면 금은 수로 이렇게 생하게 되어 있는데 즉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금생수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명리학에 보면 이제 12운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12운성에 보면 이 신이
해를 보게 되면 이것을 목욕이라고 합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혜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971년 내년에 51세가 되는 분이 혹여라도 남과 소통하거나 혹은 이제 남과 커뮤니케이션 할 일에 어떤 그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일단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축년이 됐을 때 본인한테 이렇게 명예가 오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할 거리, 본인이 남들한테 소통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본인한테 명예가 이렇게 와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좋은 어떤 그 본인한테 기회가 돼서 남들한테 자신의 명예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이 두 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천간에 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면 이 두 개의 금이 이건 이제 목이 됩니다. 목을 서로 이렇게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간과 담, 그 다음에 괄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제가 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팔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괄호 때문에 간이나 쓸개를 좀 더 이제 약화시키지 않도록 일단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만 주의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남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명예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명예를 불러오는 인자가 또 다른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과 유사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친구 혹은 본인의 유대관계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대관계를 잘 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일단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신과 축이 이렇게 모이면 이런 것을 이제 신운성에서는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적인 의미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생이 만약에 본인이 교육적인 일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983년 내년에 이제 39세가 되는 이 계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생은 좀 더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자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 개와 해라는 글자도 이건 제가 잠깐 지우고요. 이 개와 해라는 글자도 역시 이게 다 수가 됩니다. 수가.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건 금이 되고요. 이 축은 토이긴 하지만 수 방위에 있는 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와 축이 모이면 자를 협해서 전반적으로 수기가 굉장히 왕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금과 수가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약간 한기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기에 의한 병증, 그래서 이게 한기에 의한 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몸이 이완되지 않아서 굉장히 근육통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몸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후, 즉 뭐냐면 사주팔자에 따뜻한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근육통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일단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기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약간 자궁이 찬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나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질 때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정신 분야 쪽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생분이 본인이 만약에 철학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정신 분야 쪽에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 신축년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 개수가 볼 때, 이 개가 볼 때는 바로 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요. 왜냐면 금생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이라는 글자는 이 개가 볼 때 본인을 생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본인의 조력자 또는 윗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개가 볼 때는 관이 됩니다. 한마디로 수방에 있는 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정신 분야 쪽에 본인이 만약에 직급을 얻고자 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인이라고 하는 본인한테 어떤 본인이 만약 이런 분야에 자격증을 딴다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분야를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제도권 학문에서는 이제 심리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보통 이제 마음을 다루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 분야나 마음을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분야에 본인이 약간의 어떤 직위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쪽에 가담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쪽에 학위를 따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심리 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싶다거나 이런 일을 만약 계획하고 있었다면 내년 신축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만약 노력한다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결과물이 좋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에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한가위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주로 일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